네, 안녕하세요. 오토카메 거지입니다. 먼저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녹음과 자료를 최대한 줄이고 줄여도 20분이 좋게 넘는 시간 때문에 총 3부로 나누고 통합본을 따로 준비하려 합니다. 1부는 티볼리 에어가 부활한 이유 및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제목은 가제입니다. 2부는 티볼리 에어 XM3 트레일블레이저의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비교, 그리고 마지막 3부는 티볼리 에어 XM3 트레일블레이저의 가성비 비교로 3부작을 따로 나눠서 업로드하고 영상 마지막에 각각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내용이 지루하여 스킵해도 좋으니 영상 마지막이나 중간중간 카드를 보시면 다른 부를 넘어갈 수 있게 해놓을게요. 마지막 최종 통합본에서는 샤워나 반신욕을 하면서 듣거나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도록 통합본을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1부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큐! 네, 잠시 사라졌다가 부활한 티볼리 에어가 다시금 찾았습니다. 물론 그 찾아온 플랫폼이 최근 디지털 언팩이 아닌 홈쇼핑으로서 재고와 부품떨이용으로 전락하게 찾아온 것이 아쉽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로 무장하여 다시금 죽었다가 부활했죠. 마치 WWE의 언더테이커가 수도 없이 관에서 다시 부활한 것처럼요. 시작가 1898만원이라는 금액과 각종 프로모션들을 내세워서 홈쇼핑에서 차를 판매한다라. 아니 무슨 마트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한 거랑 대체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시간은 진정으로 가성비로 중무장에서 온 것이 맞는지 국내 비주류 3인방인 르쌍쉐, 즉 르노의 XM3, 쌍용의 티볼리 에어,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와 가성비를 비교할게요. 우선 6.25 사변 이후 연합군의 지프와 버스, 붐을 조립하여 팔았고요. 코란도와 무쏘 랠리 대회에서 수상 및 대한민국 1% 차인 렉스턴과 체어맨까지 만들어낸 쌍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배경을 말해보죠. 역사적 배경 및 방대한 설명보다는 간단하게 맥락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국내 완성차 업계 비주류 대표적 3인방 하면 떠오르는 흔히들 말하는 르쌍쉐. 이 세 메이커 중에서 가장 안 팔리는 것은 매한 가지인데 왜 이렇게 쌍용만 힘들어할까 라고 생각이 들겠죠. 우선 집안 자체가 다릅니다. 즉 르노와 쉐보레 둘 다 본집이 잘 산다는 거죠. 또 본집이 또 어느 정도 잘 나가요. 르노 삼성과 GM 대우는 IMF 시절부터 해서 정부의 매각 권유로 인하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매각이 되어버렸고요. 그것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은 현대가 누렸던 것은 다들 아시죠? 매우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는 점. 참고로 그 당시 삼성자동차는 매각을 한 후 현재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를 갖게 되었고요. 물론 대우는 참치가 해체되듯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르노는 프랑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쉐보레 역시 미국을 대표하는 차량이기에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판매량만 가지고 가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용돈 받으면서 잘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자식이라면 쌍용은 애초부터 미군이 철수하면서 놔두고 간 장비들을 모으면서 분해 조립을 한 것으로 시작으로 잘 나가던 시절에도 솔직히 벤츠의 철진한 엔진 및 미션을 받으면서 벤츠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국내 SUV 완성차 메이커란 타이틀과 최고의 세단이라는 체어맨을 생산해냈지만 순이익률에서는 매우 적었죠. 게다가 현대노조가 황건적의단처럼 갑작스레 봉기를 시작할 때 쌍용노조 역시 마찬가지로 코란도 잘 나가고 렉스턴 잘 나가고 체어맨 잘 나가는데 우리도 현대만큼 줘야 한다 라고 봉기하는 정신 못 차렸던 과거가 있었죠. 현재는 완성차 업계 중에서 가장 희생하면서 살리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는 쌍용 노조입니다. 마케팅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르노 삼성처럼 똑같이 몇 개 안 되는 라인업으로 시작을 하였고 르노 삼성은 SM5의 내구성을 인정받으면서 페이스리프트 시 가장 손해를 덜 보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의 페이스리프트를 이루면서 택시 판매량을 같이 이룩게 했죠. 라인업을 유지하고 OEM 수출 물량의 생산으로 인한 공장 구조 및 유통 구조를 이루었지만 쌍용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왜냐? 일본 맥시마를 기반으로 그대로 판매를 한 것과 기반을 다지면서 위태위태하게 엔진과 미션을 받으면서 조립과 현지화를 이룩하고 판매를 한 것은 기초적 기반부터가 다르니까요. 코란도와 특히 무쏘로 이룩한 각종 랠리 및 내구성은 인정을 받았고요. 그 내구성 또한 벤츠가 아닌 진정한 벤츠였을 시절에 그 대단한 100만 킬로 무보링이라는 광고 문구처럼 내구성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코란도와 무쏘 이 라인업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끌어갔던 것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도시명 SUV다 뭐다 하면서 프레임 바디에서 모노코크 바디로 옮겨가고요. SUV의 승차감마저 대두되던 시절에 코란도와 무쏘는 내부의 디자인 및 나름의 전자계통을 바꿔가면서 연명이었지만요. 아쉽게도 렉스턴과 체어맨 이 상위 포지션의 계층 말고 엔트리 모델의 부재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죠.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했던가요?
인생은 고통이야. 바로 쌍용도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 매우 안 좋았던 것일까요? 성공적인 유려한 곡선과 지박인 같은 박시형 모습이 어우러진 뉴코란도는 액티언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고요. 액티언은 시대를 너무 앞서갔었던 CUV 형태의 쿠페형 SUV였지만 중세시대의 투구를 연상케 한 전면부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고요. 난 무슨 스파르타쿠스 그 투구인 줄 알았어. 무쏘 후속으로 고급형 SUV 렉스턴 바로 밑에 포지션으로 실키 드라이빙이란 것을 내세워서 부드러운 주행 감각에 SUV라는 타이틀을 걸고 싶었지만 카이런 1세대의 중세시대 방패 같은 후면에 욕을 하게 되었죠. 이번엔 갓 오브 워라는 게임에 꽂힌 듯 신들의 산책이라는 주제로 제우스가 아닌 로디우스를 내놓으면서 개쌍욕, 개폭망의 길을 걷게 되죠. 로디우스의 디자이너는 러프한 디자인을 던졌을 땐 후면은 쿠페형처럼 패스트백 디자인 같은 것을 그렸는데 그 당시 하니발 같은 패밀리 미니밴이 유행하면서 후면 디자인을 바꾸면서 바로 가장 욕먹는 가장 못생긴 차로 뽑힌 그 전설의 차가 나온 곳입니다. 그리스 신화처럼 정말 전설이 됐네요. 뼈다구가 처음에 플랫폼이면 뭐하나요? 봐주지도 못할 얼굴인데요. 결국 중국 자본에 넘어갔지만 나름 갖고 있었던 자부심의 기술력마저 빼앗기고 인도 마인드라에 인수되었고요. 자본 투자를 약속받았지만 마인드라는 그 약속한 투자금 전체를 주지도 않았죠. 물론 티볼리의 반짝 성공에 다음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것이 맞습니다. 나름 쌍용의 마니아층들은 뉴코란도의 그 디자인에서 약간의 다듬어진 모습, 마치 랜드로버가 그랬듯이 특히 랜드로버의 디펜더의 부활처럼 구형 플랫폼이라도 좋으니 거기서 다듬어진 모습과 승차감 그리고 전자장비화를 갖추어서 뉴코란도의 부활을 해달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현실은 티볼리 에어에서 살짝 볼을 잡아당긴 듯한 모습의 티볼리 형이 나타났죠. 티볼리의 성공 후 티볼리 에어까진 좋았으나 이건 단종시키고 갑자기 티볼리 코란도 했는데 티볼리 형이었네? 쌍용도 이제 아니구나 싶은 마음에 코나와 투싼 및 고급 소형 SUV란 타이틀을 내세운 셀토스에 완전히 확인사살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동변상련이랄까요? 르노 삼성과 쉐보레를 보면서 그래 우리만 힘든 거 아니야 이랬는데 르노 삼성 QM6 LPG와 XM3로 갑자기 상승폭을 맞은 르노와 트레일블레이저의 해외 수출 역주행 및 국내에서의 좋은 평가로 상승세를 타고 있던 것이죠. 이미 코란도의 가격을 인하하고 티볼리의 가격 및 편의장치 옵션들을 얹어주는 카드를 꺼냈지만 5년에서 6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더 세분화된 SUV 라인업에 의해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이고요. 결국 이 추워진 날씨에 차박 카드를 끌고 나오면서 가성비로 무장한 차를 홈쇼핑에서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욕할 것은 못 되죠. 왜냐면은 누군가에겐 첫 차로 이미 안정성이 검증된 차를 선물해주고 싶었고 돈을 들여서 다시 재런칭 언박싱을 할 필요도 없고 홈쇼핑 채널에서 코로나19 시대에 TV 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가성비적 마케팅을 충분히 잘 활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작에 코란도를 뉴 티볼리 에어라는 명칭을 가지고 티볼리와 다른 라인업을 가져간 후에 XAB 롱비스 즉 XAB 콘셉트카에서 선보였던 것을 코란도로 가져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네요. 대한민국 1%를 외쳤던 렉스턴의 역사는 사라졌고요. G4 렉스턴이란 이상한 명칭으로 훅 들어왔지만 아쉬운 부분이 큰 차량이고요. 진정한 오너의 차로 조선의 벤츠라고 여겨졌던 체어맨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Don't even worry about it. 게다가 옆집인 프랑스 르노와 다른 옆집인 미국산 쉐보레가 각각 해당 소형 SUV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준비가 완료된과 동시에 출격을 준비하고 있고요. 렉스턴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 칸처럼 대한민국 유일의 픽업 트럭 시장은 곧 쉐보레 콜로라도나 미드사이즈식 픽업 트럭이 들어올 예정으로 적통이 들어오는데 피해가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튼 누구든 왕년을 얘기해봐야 다 소용없는 것이고 지나간 것엔 남자든 여자든 차든 버스든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할 부분이니 이제 입으로 들어가죠.